손흥민이 열심히 안 뛴다고? 당신은 앞으로 축구 경기를 보지 마라. 첼시전 이후 감독은 물론이요, 토트넘과 선수단 보드진 모두가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토트넘을 혼자서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팀의 핵심 에이스이자 주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항상 패배 후에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손흥민을 향한 과도한 요구는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토트넘의 현지 기자조차 최근 토트넘 연패의 문제점을 손흥민에게서 찾으려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며 일갈했는데요. 손흥민은 최근 아스날전에서 자신의 리그 16호골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스날에게 일찌감치 3골을 먹히면서 최악의 졸전을 보였던 토트넘이었고, 막판 로메로의 골로 시작해 손흥민의 PK골까지 집념을 보이며 필사적으로 따라붙기는 했으나 결국 스코어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고 자신들의 안방에서 실망스러운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흥민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기력은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얻어낸 페널티킥을 정확하게 골대 구석 상단에 꽂으면서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평소에 손흥민답지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경기력에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오직 손흥민 하나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후반기로 들어설수록 토트넘 선수들의 조직력이 무너지고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있고, 선수들의 체력도 처지기 시작하고 경기력도 내려오면서 최근 그야말로 연이은 졸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첼시전까지 패배하며 이제 토트넘은 리그 3연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팬들의 분노는 폭발하여 포스텍 감독에게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포스텍 감독의 손흥민 기용 방식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역할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현재 팀 사정상 손흥민이 팀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케인이 나간 뒤 이제 토트넘의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는 오직 손흥민 선수 한 명밖에 남지 않았고, 공격진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파트너라고야 고작해야 베르너 존슨,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밖에 없는데, 이 선수들은 특정 부분에서는 강점을 발휘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밖에 못하고 모든 능력을 두루 갖춘 완성형 공격수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 시즌 손흥민의 짝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존슨과 베르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정말 그야말로 빠르기만 하다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말 그대로 달리고 침투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볼 간수와 드리블, 패스와 연계는 정말로 형편없어서 손흥민이 이들의 몫만큼 대신 해줘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손흥민은 점차 중앙으로 포지션이 점점 내려오고 있고,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지켜낸 뒤 또 전방으로 연결해주고, 어떤 때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떠맡으면서 동료들에게 키패스를 찔러주고, 또 이와 동시에 최전방으로 침투하며 골까지 직접 넣어줘야 하니 그야말로 혼자서 3인분의 역할을 그동안 토트넘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반기 토트넘 선수단의 체력이 쌩쌩했을 때는 다른 동료 선수들이 적어도 활동량으로 손흥민의 포지션을 메꿔주면서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후반기로 들어설수록 잔부상이 늘어나고 선수들의 발은 더욱 무거워지기 시작하며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흔들림과 동시에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리그 전반기만 해도 우승 경쟁팀으로 여겨졌던 토트넘은 현재 5위까지 추락해 챔스 진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인데요. 저번 시즌에도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면서 굴욕을 맛봤으나 그것이 2시즌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기분일 겁니다. 심지어 온갖 매체와 언론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포스텍 감독마저 최근에는 모든 약점이 까발려지며, 이제는 콘테 시절보다도 경기당 승점이 낮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밝혀지고 있으니, 이제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포스텍을 향한 경질 여론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의 주장으로서 자신에게 향하는 비판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의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참으로 야속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 다음 시즌 이적을 위해 벌써부터 몸을 사리면서 경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고, 선수들과의 경합도 피하면서 경기장에 걸어다니며 팀을 위해 열심히 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실 다음 여름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딱 1년 남게 되어 손흥민이 이적을 선택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잡을 방도가 없고, 무엇보다 항상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걸 꿈꾸고 있던 손흥민이기에 2시즌 연속으로 챔스 무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겠죠. 특히 뉴캐슬전 교체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 생활에 많은 회의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동안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던 포스텍 감독마저
최근 성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자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이며 경기장에서 선수를 치고 인터뷰 도중 기자들에게 짜증을 내는 등 완전히 멘탈이 터져버린 듯이 보였습니다. 최근 포스텍 감독의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모습에서 팬들은 콘테의 마지막 시즌이 겹쳐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항상 얼굴에는 근심과 짜증이 가득하며 패배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와 선수들로부터 찾으려 하는 것이 딱 콘테와 판박이라는 반응이죠. 포스텍 체제하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던 손흥민이었기에 이런 모습은 더욱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영국 언론은 이번 시즌이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적 확률이 높아졌다 한들 손흥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 발언이야말로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배신하는 짓이고 선수 입장에서는 참으로 팬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30줄이 넘은 나이에도 팀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 횟수와 활동량을 가져간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의 전술 특색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트넘의 평균 연령이 리그에서 가장 어리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손흥민만큼 팀을 위해 한몸 불사르는 선수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후반기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무너지면서 손흥민도 볼을 쉽게 잡지 못하게 되자 팬들은 손흥민이 이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다며 음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성격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국가대표 차출 이후 손흥민 선수는 탁구 게이트로 손가락 부상을 입었음에도 복귀하자마자 브라이튼전 결승골을 어시스트했고 곧바로 이어진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리고 그 이후 아스톤빌라전에서도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고 이 피로 누적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손흥민 선수는 클럽을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경기에 뛰는 걸 마다하지 않은 건데요. 당장 첼시전에서도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태도를 비난했지만 이는 토트넘의 두 번째 실점만 보아도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이죠. 팔머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와 잭슨의 헤딩으로 재차 골이 들어갔지만 사실 이 골 장면은 토트넘 선수단이 조금만 더 집중력을 보였어도 나오지 않을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직 세컨볼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건 손흥민과 호이비에르 단 두 선수뿐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첼시가 프리킥을 차자마자 재빨리 뒤로 돌아 공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토트넘 선수단은 이를 그냥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죠. 호이비에르와 손흥민 두 선수가 공을 쫓아가다 그만 방향이 엉켜 클리어링을 해내는데 실패하기는 했으나 이들은 최선을 다했을 뿐 그 누구도 실점에 대해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을 향해 내가 지금까지 본 선수들 중 가장 신사답고 예의 바른 선수이다.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9년 동안 최정상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실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의 프로 의식과 태도는 모든 유망주들이 본받아야 하며 공격수의 롤모델과 같은 선수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토트넘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오히려 그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건 다른 팀 팬들과 감독들인 것 같습니다. 반면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지금까지 손흥민 덕분에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와 놓고 잠깐 경기력이 부진하자 이제는 팀에 필요가 없는 선수라며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손흥민 선수가 이런 클럽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가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클럽으로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